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현재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세 가지 것들, 개의 습성, 개를 처음 만났을 때 응급 상황 조치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게 그냥보다는 약간 전 수의사다 보니까 수의사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었고요. 오늘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강원대학교 필대를 졸업해서 작년에 런던에서 계속 이제 면허를 딴 다음에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말 수의사를 좀 하려고 해서 이제 미국에 인턴이 돼가지고 미국 면허를 따고, 그래서 내년에 가기 전까지 좀 하는 일이 있는 도중에 송파구에 구동물병원이라는 데서 이제 진료 수의사를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은 굿보이2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요즘 막 EBS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개 공장이라는 거 많이 보셨죠? 이제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사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고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가 보통 펫샵 밖에서 조그마한 강아지들 볼 수 있는 애들 10마리 중에 거진 9마리 정도가 그런 데서 왔고요. 제가 어젯밤에도 진료를 9시에 보는데 2마리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콧물 막 나면서 그 디스템퍼라는 병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서 그냥 받았냐고 이제 동네 펫샵에서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이도 아직 엄마 젖도 안 돼, 한 달? 눈도 떼랑말랑하고 그냥 귀엽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이제 집에 다른 키우던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이제 개 1마리 정도는 다 전염이 돼가지고 찾아왔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없애고 사람들 인식을 바꿔보고 싶어서 이제 개를 잘 애정을 갖고 키우고 그런 브리더들을 찾아다니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다 이런 철창 안에서 평생 한 번도 못 나가고, 보통 강아지들이 외국에서는 1년에서 8년 사이에 새끼를 한 4번 정도 빼면은 더 브리딩을 못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살도 안 되자마자 발정 유도제만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5살쯤 되면은 애기가 이제 기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 종양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식의 번식장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검은색 하우스로 해놓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단 이런 게 왜 생겼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분명히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너무 어린 강아지 막 그냥 귀엽다고 데리고 오는데 그게 혼자서 그 펫샵 진열대 위에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과정도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 어디서나 펫 살 수 있잖아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요즘도 퇴계로 가면 수많은 강아지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펫시터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강아지마다 또 성격이 다 달라요. 푸들은 되게 막 잔머리 되게 좋고 리트리버는 진짜 착하고 대신 많이 짖고, 이런 식으로 강아지 성격이 되게 많아서 걔네에 맞는 성장 환경을 또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키우다 보면은 그게 무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잭 러셀 테리어라고 영국에서 많이 키우다 요새 한국에 요거랑 프렌치불도 많이 키우는데, 얘네가 그쵸 아시네요. 키워보신 적 있어요? 얘가 이제 우리나라 보통 3대 지랄견이라고 하는 거 위에 악마개하고 서양의 성이 있어요. 데몬 도구라고. 그래서 엄청나고요. 근데 이런 개를 눈치가 작다고 이거 집에서 귀여워만 하면은 나중에 이제 벽지가 남아나지 않고, 개껌들은 이제 3일에 한 번씩 줘요. 딱딱한 걸로. 이런 상식에 대한 브리더들이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브리더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근데 다녀보니까 이런 브리더들이 이제 저가 공사에 밀려서 제가 되게 안 좋게 들은 소리로는 폐업은 기본이고 막 이렇게 목숨까지 끊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양심적으로 하시다가. 그래서 이거 있으면 한번 주고서 여기
여기는 이제 제가 직접 촬영을 간 여주에 속이 자기네들이 캔내리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좀 보시면 문제점이 되게 뭐냐면요. 일단 평생 이렇게 뜨는 장이라는 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발이 다 상처가 골마 털어지고 이런 데가 좀 이렇게 보여도 80~90%를 실제로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위에 보면 이게 자동 급여기라고 이 사람들이 나름 돈 아끼려고 스테이크통 잘라서 만들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분이 어디 나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좀 몰래 촬영을 했는데 안에 사료도 하나도 없었고요. 밑에 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일주일이 넘는 병인데 파고 같은 거나 그 잘 걸린 질병이 분변으로 전염되는 질병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보면 물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물도 못 마시고 보면 이렇게 비닐 하우스 시설인데 여름에 해가 뜨면은 채광도 없으니까 40도에서 그냥 물도 없이요? 물도 없이요. 왜 안 줘요? 물을 어떻게 살아있어? 물도 돈이에요. 물도 돈이고 사료도 아니 돈이고. 근데 저렇게 하면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면은 한 폐사율이 여름에 되면 한 30% 정도 죽어요. 그럼 걔네들은 이제 약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식용전으로 팔리는 좀 그런 시스템이에요. 사실 이런 곳이 그래서 보면은 이런 데도 다 약품이에요. 주사치 찔러놓고 재활용하고 그러니까 전혀 위생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 곳이 대부분인 거죠. 저 눈치 보여서 빨리 찍고 도망갔는데 그래서 좀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좋게 하시는 브리더분들을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좀 그런 거 설명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인터넷에 이런 곳으로 뭐 파는 것들 있잖아요. 소위 이런 거 이렇게 다양한 강아지를 어떻게 수요에 맞춰서 내보낼 수 있을까 한 번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펫시팅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외국 경우에는요 펫시팅 프로그램이 3개월 코스 2개가 있어서 6개월 동안 총 이수를 해야 돼요. 정부에서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공신력이 있어요. 그 코스를 저는 이제 섹션 수의사 보니까 섹션 2에만 집중했는데 섹션 1, 2, 3로 해서 이제 돈을 내고 하면은 펫시팅을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해요.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곳은 처음에 강아지 건강이랑 응급처치에 대한 거랑 다음에는 이제 강아지 행동에 대한 건데 강아지 행동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외국에서는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펫시터가 있고 도그워커가 있는데 펫시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강아지를 1박 이상 맡겨가지고 하는 건데 펫시터들 시험에는 수의학적 지식도 봐야 되고 생리학적 그런 시험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이제 되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잡으로는 이 도그워크라는 게 있는데 아침에 갈 때 맡기고 가면은 이제 외국은 땅이 넓으니까 공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공원에 이제 차로 한번 쫙 데리고 가서 쫙 풀어놓고 얘네들 운동 시켜주고 운동 얼마나 했는지 그 영상이랑 기록물을 남겨서 해주는 게 있는데 돈벌이가 굉장히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달, 그러니까 저는 영국에서 이제 영국 정도로 보면 이렇게 한 마리를 맡기는데 일주일에 20만 원 정도를 줘요. 쟤네는 산책 안 하면 벌금 안 해. 영국은 벌금 맞아요. 하루에 30분 이상 시켜요. 그걸 누가 체크하나요? 나라 역시 주민들이 신고하는 이거를 옆집 할머니가 제일 무서워요.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그래서 산책 안 시켜가지고 영국이랑 독일이 특히 법이 되게 잘 돼 있고요. 화장실도 잘 돼 있잖아요. 야간 화장실. 아, 애견 화장실. 공원 가면 애견 화장실. 쫙 쓰레기통도 다 애견 배변 쓰레기통 따로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잘하시네요. 세금을 내서 그렇게 세금. 맞아요. 세금을 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내거든요. 그것도 한데요.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병원 누가 썼는지 해갖고 그 유전자 검사를 한 돈을 그 주인한테 내라고 그런데 맞아요. 그런 것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걔네는 돈을 다 내기 때문에 차 탈 때도 무조건 다 그냥 리시트만 하고 타도 괜찮고요. 모든 세금에 사람이랑 거의 동등하게 네.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개가 거부받는 연구에는 세금을 내는데 맞아요.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두 개 직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펫시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걔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사람은 보통 이제 시각의 70%로 상대방을 첫인상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막 첫인상 되게 중요해, 외모를 꾸미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걔는 냄새가 되게 중요해요. 걔는 50% 이상은 후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처음에 집 왔을 때도 후각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저번에 맡았던, 우리 집에서 맡았던 냄새가 있으면 친근한 거고 아니면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심지어 입천장에 제이콥스 기관이라고 이제 하다 보면 조그맣게 있는 기가 있는데 여기가 냄새가 또 후각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입을 벌려갖고 하면은 이 부분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공원에서 갑자기 막 다가가면요, 개들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당황해서 확 물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개 눈이거든요. 사람 눈이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는데 개 눈은 채도도 낮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화려한 색깔들이 다 노란색 아니면 흰색으로만 보이죠. 그래서 강아지 흰색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 밖에 겨울에 눈 올 때 나와서 막 뛰는 이유가 막 눈 온다고 되게 좋아서 뛰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흰색이 많으니까 시각적인 자극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검은색으로 해야 돼요. 검은색으로도. 색깔을 집을 검은색으로 좀 해놓으면 안정적이에요. 아,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검은색을 많이 봤으면. 네, 낯선 개를 봤을 때 우리가 쉼터를. 아, 그거는 그 전에 집의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것도 물어봐야 돼. 그것도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고 있고요. 걔를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건 힘들어요. 일단 견주한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일 안 돼요. 심지어 옛날에 어린애들 나와도 할머니가 이거 한번 우리 손자 막 여기 중요한데 만져보자 하면서 막 좀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다음에 강아지를 만질 때는 차분한 대로 천천히 가야 돼요. 이렇게 가서 이거 하면서 이렇게 만지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냄새 맡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먼저 다가가기보다 나에게 다가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안고 싶은데 얘는 나한테 호기심이 없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런 강아지가 억지로 만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쿨하게 좀 보내주던지 아니면 같이 묶어놓고 오랜 시간 좀 옆에 앉아있던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얘네는 갑자기 오니까 눈으로 판단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패시팅하는 강아지가 집에 와서 되게 낯설다고 하더라도 안으면서 아이고 괜찮아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놔두세요. 그리고 또 걔는 이렇게 앉는 걸 안 좋아해요. 걔는 이렇게 쓰다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랑 친해진 다음에 와서 옆에서 앉고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쓰다듬어 주기 시작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앉은 상태로 강아지 시선이 위로 가면요. 저는 말수의사인데 개나 말이나 똑같은 거는 자기 눈보다 손이 위에 있으면 자기한테 위협을 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시선을 마주칠 때 손 같은 거는 이제 위에서 다가가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머리에 손을 올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목덜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꼬리 부분까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거기서 항상 낯서가지고 이 아래로 손을 살짝 거리를 두고 대면 강아지가 와서 할 때 내가 만져도 되니 하면서 하면 싸랑기가 안 오고. 제일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손도 아래로. 네, 손 아래로 해서 이렇게 내가 만져도 되니 하면서 거리를 두면 자기한테 내지는 않아요. 말을 할 때만 일단 허락하는 걸로 보고 내가 만져도 되니 하면서 슬쩍 어깨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하면 잡는다고 얘기했어요. 어깨 눈치도 되게 잘 이해하고 계시고 네, 네. 잘 들으셨다시피 되게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물론 머리로 가슴으로 알고 있어도 머리로는 잘 모르셨던 분도 계셨을 텐데 좀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날 밤에 패시팅 오면 첫날 밤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날 강아지들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패시팅을 하든 입양을 하든지. 그럼 첫날 밤에는 이제 낑낑대거나 짖을 수 있는데 이런 행동에 안 되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일로 와도 안 되고. 왜냐면 강아지들은 학습하는 동물이고 이 자기가 낑낑 됐을 때는 사람이 보상을 원하는 행동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해준다는 건 얘한테 벌써 보상을 준다는 거거든요. 동네 무서워서. 네? 동네 무서워서. 동네 무서워서 시끄럽다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은 얘네들이 이제 관심을 못 끌기 시작하면 자기 부르짖어서 줄어들어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동네에서? 계속 그러면은 그러니까 밤에 새벽에 하울링을 먹는다는 하지마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하지마 해도 다시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어쩔 수는 없는데 때리든 안 때리든 어차피 하울링은 하고 입막이라고 안 해요? 입마개 하면은 이제 거부감이 많이 드는 아니 그 심한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아빠도. 저 같은 경우는 하울링이 심한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작은 방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싸나운 새를 교육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욕실 같은 게 불이 들어가요. 불이 들어 불을 끄고요. 천천히 만져져요. 그리고 하울링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했던 아이들이.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조금만 며칠만 지내자. 그렇게 하니까 그 하울링 하던 거를 처음에 좀 놔둬요. 한동안 놔뒀다가 계속 심하면 한 10분 정도 지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조용히 됐고 욕실로 들어서 불을 끄고 둘이 욕실로 가긴 하죠. 예, 그렇게 하면 아이가 안정을 찾으면서 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면서 하울링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하울링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 주인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외로움을 느껴서 하는 거고 그리워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시간이 되기 전에 내가 이 아이한테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거리를 두고 시간을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 아이랑 뭔가 산책을 조금 다닐 때 어차피 친구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물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첫날 저녁이 지나면 사실 애들이 괜찮아지고 나가면은 의지하더라. 모르는 애들도 한번 봐야 의지하더라고. 산책이 제일 좋긴 주로 첫날 밤에 하울링을 많이 하니까 집에 가서 너 말씀할 때 밤에는 산책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게 잠깐 들어가자 하고 꼬셔서 너 들어가다 번쩍하는 것도 싫어요. 굉장히 겁을 먹기 때문에 살짝 꼬셔서 데리고 들어가서 불 끄고 그냥 딱 앉지 말고 천천히 말을 걸면서 이렇게 스킨십을 천천히 유도해 나가니까 하울링이 없어지더라고요. 제 경험. 좋은 경험. 네. 뭐 그렇게 바뀌면 제일 좋기 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줘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산책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좋긴 한데 이제 본인이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오랜 시간 해줄 수 있는데 이미 그런 식으로 하울링을 한다거나 짖으면은 그 전에 가정에서 서열이 잘못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이 가정이 지금 패시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 아래라고 생각해요. 그걸 바꾸려면 적어도 2주 아니면 한 달 그 이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룻밤이니까.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면 제일 좋고요. 저렇게 해도 안 되면 그냥 무시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관심이 되게 중요해요. 강아지든 사람이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얘네한테는 제일 큰 보상이니까 결국. 그리고 이제 10초 뒤에 조용해지면은 뭐 어디 가서든지 맛있는 노천의 주인이 주는 거 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조용해지면 산책을 가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혹시 아이가 있으시면은 모르겠는데 아이가 있는 상황은 최대한 안 만드는 게 좋은 게 걔들이 자기보다 몸집이 작으면 그래도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아래로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리트리버 같은 게 갑자기 그렇게 무는 경우가 외국에선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안락사를 제일 많이 당하는 분이 이제 리트리버예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혹시 개 키우시면 직접 아기가 있고 하면은 아기 옆에 있고 개 있을 때 교육을 무조건 확실히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강아지 입질하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계속 단호하게 그냥 때리지 마시고 왜 안 되는지 걔가 자꾸 생각을 하게 해줘야 돼요. 무겁고 엉중한 목소리, 약간 체면이 있다 아닌데 안 돼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걸 먼저 볼게요. 처음 입양하실 때 패시팅이 아마 위험성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픈 애들 데리고 왔을 때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아팠어.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한 일주일 정도 맡겼는데 전에 거의 아픈 증상은 전에 감염이 되어 있다가 한 2, 3주 뒤에 발현이 되는 건데 그 주인이 모르고 있다 갑자기 와서 산책 예방주사 안 맞추고 산책시켰어.
갑자기 우리 집 안에 설사 막 시작해. 그럼 우리 책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동물병원 비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갑자기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더 발염이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받을 때 이거를 좀 체크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이게 사람 몸을 한 번 보고는 좀 하기 힘들어요. 이게 습관이 좀 돼야 돼서 10마리, 20마리 보다 보면 자동으로 되거든요. 처음에 받으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좀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좋아요. 수의사분이 동의하는 제일 좋죠, 이게. 수의사분이 출장을 나와 해주고 가. 그거 했으면 좋겠다. 아니, 알려주시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제 다들 많이 키워두니까 털 같은 거는 이제 좀 요거는 사실 애매모호해요. 근데 털이 이게 뭐 질이 안 좋은 거는 아까 잭러셀 털려 같은 거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털에 이제 제일 장모종은 거칠거칠해서 얘가 보기에 건강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털이 빠져 있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 상태인데 얘네가 딱 왔을 때 걸음걸이가 달라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많이 봐야지 않는데 그래도 갔을 때 다리가 잘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안 좋고요. 그리고 들 때 묵직한 느낌이 좀 나야 돼요.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개는 되게 마르게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마르게 키웠다는 애들은 보통 주인이 되게 엄격하게 훈련을 했거나 아니면은 아파서 그런 확률이 높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보면은 여기 말티즈 같은 거나 비숑은 이렇게 눈물 자국이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옆에 눈곱이 껴있는 게 있어요. 검은색이라든지 흰색으로. 이런 거를 눈을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 눈물이 많은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물질이 있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눈 사람도 보면 초롱초롱한 거 알잖아요. 개도 마찬가지로 눈빛 초롱초롱한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도 차갑고 촉촉하면서 이제 윤기 걸려야 되는데 너무 콧물 많이 나면은 무조건 디스템퍼 의심 해보셔야 돼요. 콧물 많이 나면 일단 만지지 마시고 전에 한번 좀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 경우도 보니까 좀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완수율이 50%밖에 안 돼가지고. 죽어요? 네, 죽어요. 네. 얼마야? 근데 이게 공기로 젖는데요. 그러면 그 콧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걸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콧물이 보통 그냥 촉촉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누가 봐도 물이 많이 나올 정도. 이렇게 흘러서 가끔 그럴 때 있는데 그럼 이렇게 콧물처럼 진짜요? 그럴 때는 종합적으로 눈곱이랑 이런 거랑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괜히 100마리 잘해도 한 마리가 잘못 나가고 하면은 아니 우리 개가요. 아 그렇죠. 가끔 콧물이 늙으셔서 기능이 약하셔서 그러신 거고 그지 연로하시고 그 나이에 따라서 분비량이 좀 달라져서 나이 들면 눈물 많이 흘려서 눈물성 없애주는 수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말을 안 하잖아. 안 물어보면 안 해주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리스크.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수의사가 건강 체크를 매년 해요. 그러면 그 검진표를 가지고 가서 같이 펫시한테 맡기거든요. 예방접종토랑. 좀 이게 시스템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약간 이런 비슷한 거라서요. 그리고 입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기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만 뛸게요. 아, 네. 그 콧물 정도를 지금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러는데 촉촉하고 윤기 있는 코 만져보면 차가웠고 이게 고가코를 아닌데 아까 콧물 있는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콧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티슈로 이렇게 접어요. 접어서 코에다 이렇게 대서 물이 묻어나오면 그 콧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촉촉한 게 아니라 그게 또 기준이 그것도 좋긴 네, 해요. 네. 근데 또 개 종마다 많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100% 판단하기 좀 좋은데요. 근데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좀 치우는 나온다 거예요. 그러면 흥분하면 또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흥분하면 나오니까 이게 그냥 단기간 안에 잠깐 그랬다 그런 거는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는 없는데 이게 봤을 때 되게 오랫동안 있는 거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콧물을 자주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맑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누런 콧물일 때 심각하고 맑은 콧물일 때 아까 말했잖아 기능이 떨어져서 할매라. 저희 강아지도 콧물 많이 나와요. 지금 12살인데 그렇지 나이죠. 그 하나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본인이 보통 그렇게 키우는 개는 본인 상태를 잘 아시니까 괜찮은 거고 이제
이제 처음 강아지가 들어왔을 때는 한번 의심을 무조건 해봐야죠. 그런 가면.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되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의사들이 무조건 동물병원을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거거든요. 입문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쉬워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화면에서는 이거 삐뚤어 앉았더니 허리가 아파서 똑딱 주네. 여기 이렇게 개 이용을 드시면 양쪽으로 드시면 괜찮아요. 그때 이렇게 손을 눌렀을 때요. 이렇게 빨갛다가 하얗다가 다시 빨개지는 부분 있죠. 이 시간이 2초 아니어야지 강아지가 건강한 건데 이게 되게 많은 정보를 줘요. 걔는 이제 사람은 혈색으로 이 혈액 순환을 알 수 있는데 얘네는 피가 제일 많이 흐르는 곳이 잇몸이거든요. 잇몸내런피. 그래서 이쪽을 눌러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창백한 게 되게 오래된다. 그러면은 얘네가 빈혈을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최근 며칠간 음식을 못 먹었다든지 아니면 심장 기능이 안 좋다든지 되게 많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해보실 때 물론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하세요. 체험도 매번 수의사 아니세요? 처음 본 내용이 안 보여요. 그 걔들이 일단 친해진 다음에 해야 돼요. 그럼 가기 전에 아니 이거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아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집에 맡겨질 때 확인해야 돼요. 사전 만날 때 한 건 이미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오니까. 아니요 사전 만날 때도 하고 네, 맞아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맞을 건지 체크한 다음에 온 다음에 다시 똑같은 거 해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한테 처음 왔을 네. 때. 이런 거 주인분이 같이 계시면 주인분이 들어달라고 하고 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주인 있을 때. 그럼 더 자기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죠. 눌렀을 때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 누른 다음에 이런 딱 떼면은 창백해진 게 다시 빨간색으로 2초 안에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와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아픈 아이들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한참 걸려요. 저는 5초까지 해봤고요. 이렇게 누르는 것도 안 돌아와요. 탈수가 심해서 얘네가 눌려진 상태로 계속 안 돌아와요. 집에 가서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왜 다 다들 집에 가서 한 번씩 안 들어요. 남의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아지.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이거는 모든 강아지가 공통이니까 뭐 종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뭔가 먼 사람들이 내가 까먹고 이게 되게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거 끄시면 돼요. 그리고 항문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항문 이렇게 봤을 때 똥 같은 거 보고 대변 흩어지지 않고 항문 주변 깨끗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항문낭 같은 거 안 쪄주시는 분들 좀 계시긴 한데 그런 거는 이제 모르셔서 안 짜는 거니까 다음에 해주실 때 간단하게 그냥 좋은 정도만 이렇게 옆으로해서 눌러주시면 나온다. 항문낭 모르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나는 항상 수술을 했어.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가 가정에서 이제 귀 경우가 제일 진짜 많아요. 귀랑 피부병이. 이 귀는 안쪽에 한 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먼저 행동은 뭐 당연히 사람한테는 친숙하게 다가가야 되고 사람 무서워하면은 이제 밤에 하울링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막 짖기 시작하고 이런 행동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귀가 보면은 어떤 식의 귀를 조심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반 이상이 걸리는 귀병이에요. 말라세지아라고 염색을 하면 이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게 귀면은 요 귓가에 얘가 속에 되게 깊숙이 했는데 간지러운 거예요. 근데 귀 속에 안 가니까 긁어갖고 여기 껍질이 되게
요거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냄새. 냄새가 제일 좋긴 한데 이제 그걸 판별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정확히는 아시는 분이 하면 좋죠. 근데 여기서 해줘요. 트리 견종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귀가 이렇게 접혀 있는 근데 저거 아니에요? 귀 암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안 말려줬어요. 맞아요. 빨리빨리 안 말려주면. 코카나 비글 목욕하고 나서 들만 그 귀가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벌어진 애들하고 이렇게 동그란 애들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많이 젖혀지는 애들. 아니 그게 아니라 귀도 사람처럼 구멍이 열린 구멍이 있고 통 걸린 구멍이 있다고. 그런데요, 걔는 다 귀청소를 의무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의무적은 아닌데 목욕하고 나면 근데 우리가 일을 보면서 귀청소까지 아니요, 저는 우리 애가 말티즈인데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기병 나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냥 안 했어요. 그때 고생하고 난 뒤에 안 하고 지가 털잖아요. 목욕하고 나면 네네. 털고 막 바닥에다 비비고 난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건조 드라이기로 건조만 시키고 귀를 안 건드렸더니 그 뒤로 비병이 한 번도 안 했어요. 귀 냄새도. 말티즈는 그렇게 해주면 또 괜찮고요. 왜냐하면 걔가 귀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이 돼 있어요. 근데 말티즈 같은 경우는 이게 짧아서요. 건조도 잘 되고. 혹시 동물병원 가끔 가세요? 네. 동물병원 가면 수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처리를 네, 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제가 안 건드려요. 제가 그때 건드리다 병난 그게 무서워가지고 네네네. 병원에 어차피 사상충하러 한 달에 한 번 가잖아요. 네네. 얘는 바르는 거 하니까 병원 가서 하거든요. 사다 먹이는 게 아니라 그때 한 번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 말고는 안 건드려요. 근데 안 건드리고 한 번도 기병 안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걔 종류에 따라서 덮인 애들은 해줘야겠지만 안 해도 되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게 알레르기도 있죠. 알레르기도 있고 원인은 되게 그러니까 많은데 음식 알레르기 있는 애들이 먼저- 빨간 애들이 있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마 집안 환경이 적당히 건조가 잘 된 환경이고 수의사들이 또 여기 털이 많으면 털을 안 뽑아주는 사람이 많은데 동물병원 주세요. 네. 털을 뽑으니까 얘네들이 증식할 공간도 없고요. 주변 환경도 깨끗하니까 굳이 이게 전염될 전파 경로가 없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야외 산책 자주 나가거나 다른 개들이랑 만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생기는 게 많고요. 이제 샤페이 같은 거 접히는 애들도 여기 피부 밑에 보면은 많이 진물이 생기거든요. 걔네도 마찬가지로 코카나 비글같이 귀 긴 애들 위주로 생기긴 하는데 귀 짧은 애들도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평소에 본인께 키우실 때는 잘 아시니까 하는데 이제 새로운 개 들어와서 테스팅 하실 때는 제일 먼저 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개 청소해주면 안 되죠. 개. 그 방법만 아시면 돼요. 남의 그 손에 이렇게 아니 남의 개를 잘 모르시면 아니요, 잘 모르네요. 아예 건들지 말아요 개를. 그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이번 다음에 기회 되면 저희가 그렇지 않게 마련할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의사 선생님을 우리가 진단 받고 집에 데리고 와요. 빨리 보셔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아요. 그죠? 평소에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사전 판단에 얘를 진단을 하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그렇게 해야지 보호자들이 제일 정확하게 믿는 것 같아요. 우리의 판단을 못 믿잖아요. 우리 집에는 괜찮은데 데려가서 그랬다고 믿지 못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정병원을 하나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걸 해결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런 상태이니까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근데 그건 우리를 통해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오셨을 때 보니까 딱 봐도 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지가 붙어 있고 거기서 냄새가 나고 애가 귀 속 털이 막 안 뽑혀 있고 엉켜 있고 뒤에 막 빨간 데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 지금 상태가 이러하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면 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나중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애들이. 근데 이게 평소에 염증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애가 낯선 환경에 가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견주분께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병원을 데려가 주세요. 이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견주가 사전에 알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저기 거예요. 맡길 때 이혼에다 맡길 때 그거를 다 받긴 받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계약서 썼어요. 얘가 이걸로 인해서
더 나빠질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걸 막 다 쓰더라고요. 그래도 나를 얘를 맡기고 갈 거냐. 뭐 어떻게 맡길 데가 없는데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다행히 집에 와서 괜찮았는데 나빠진 사람들은 또 막 싸우더라고. 그 일본에서도. 그래서 처음 맡기실 때 확인하시고요. 상태 심하면 죄송하다고 먼저 병원 가보시라고 말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알아야지. 상담하고 받을 때 치료된다 안 된다 봐야 되는 아까 말한 리스트를 제가 체크를 확인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확인하면 그거를 심해져서 안 받아도 되는 거야. 만약에 사전 만남 때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한테 치료를 일단 받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의 성격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괜찮으면 맡으시면 되고 안 돼 있으면 이걸 주지 않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본인이 요청한 건 나간 거니까 그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강아지 애정이 없으면은 그쵸, 그 정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커요. 제가 이제 동물병원 손님들 보면은요, 이때 개선 안 되신 분들은 1년 뒤에 다시 찾아와도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한 게 이 영국에서 조사한 건데 제일 많이 죽는 원인이 이제 노령견을 조사를 했는데 암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이 죽어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문제가 제일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소형견이 되게 많은데 말티즈, 푸들, 요키 이런 애들은 심장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다 보면 심장 문제가 생길 확률이 커요. 그리고 보면 이거는 뭐 비뇨기계 이런 건 상관없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CPR이라고 인공호흡하는 거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나 우리 개든 다른 개든 처치를 하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요성 있는 걸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치? 이제 이게 밖에서 강아지 훈련 트레이너가 실직시키고 있는 도중에 걔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주인은 너무 당황해갖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같이 트레이너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갖고 사는 거예요. 손 때려보기도. 침착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주인이 흥분하면 계속 같이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에요. 처음 쓰러졌을 때 이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 나중에. 자, 이제 이 트레이너가 걔가 이렇게 숨을 쉬는 걸 손을 대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하는 거. 무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노령견이에요?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동영상 걔도 심장마비가 있는 거예요? 저건 이제 심장마비가 아니고 얘네는 이제 입이 짧은 단두개종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여기 연구개라고 숨쉬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가 잘 막혀요. 그래서 얘는 호흡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이 제일 높은데 특히 프렌치 불독, 불독, 퍼그 이런 애들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심폐소생술을
담배지기가 문제가 아니지. 이거 알아두시면은 사람한테도 써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심폐소생술이 이렇게 손을 여기를 이용해서 압박하는 건데 여기 흉곽 명치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누름으로써 우리 가슴 부피가 줄어들면 폐가 쪼그라들어서 숨이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숨이 내로 조금만 안 가도 사람이 금방 뇌세포가 괴사하거든요. 그걸 1차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참으면은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리셉터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흉곽의 넓이, 압력을 계산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해요. 아까 같은 개들은 보면 이제 쓰러지면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하는데 심장을 빨리 뛰기 위한 효과가 있어요, 식혜약이. 그래서 사람한테도 그렇고 개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써놨듯이 5분 내로 뇌세포가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5분 내에 숨을 트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령을 보시면 제가 자, 이거는 이제 미국의 수의사가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진짜 한국에서 이런 과정을 수의사들이 잘 안 배워요. 외국에서는 이거부터 배우는데 기본적인 처치부터가 안 되니까 사실 병은 잘 아는데 막상 진짜 당황하면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뒷다리를 당기면요, 이 뒷다리가 닿는 부분이 심장이 있는 위치예요. 네, 4에서 6번째 갈비뼈거든요. 그 심장이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오른쪽으로 눕혀주셔야 돼요. 오른쪽이요? 네.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눕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숙달이 좀 돼야 돼요. 이건 이제 이 사람이 한번 그 펄스 심장 박동 확인해 보라는 건데 그걸 확인할 여유가 아마 없겠죠? 나중에서는. 그 다음에 목을 앞으로 쭉 당기셔서 기도를 일자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목이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러면 이걸 해도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 다음에 하지 않는 손으로 나중에는 아래턱을 잡은 다음에 입을 꽉 쥐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코로 숨을 불어넣거든요, 걔는. 근데 입이 벌려져 있으면 입으로 나와버리니까 손을 꽉 잡는 게 중요해요. 입을. 이런 식으로 걔 입에다 대고 숨을 훅 불어넣어요. 훅 하면서 숨을 2번 불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을 이렇게 벌려야 돼. 입을 손으로 딱 안 벌리게 주물러줘야 돼요. 자, 손은 이렇게 모신 다음에 이쪽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을 당겨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여기로 누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아까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있는 부분을 체중을 말치 같은 거 너무 실으면 안 되고 그다음 속도는 이제 10초에 한 10번 정도 1초에 한 번 아니면 조금 더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에 나중에 순서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고요. 배를 한번 나중에 꽉 잡아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배를 잡는 거는요. 배를 쫙 짜주면 말단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가잖아요. 그 작업을 계속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개는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1번은 오른쪽으로 눕히고요. 2번은 심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3번은 아까 말했듯이 입을 꽉 잡고
코로 숨을 불어넣어요. 숨을 2번 불어넣은 다음에 가슴으로 다시 와서 1초에 1번 혹은 2번 정도 눌러주고 10초 정도 한 다음에 뒤에 배를 한번 꽉 쥐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이걸 좀 반복해주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숨을 좀 쉬거나 아니면 이제 그 펄스라고 우리 한의학에서 하듯이 우리 맥박 잡는 거 이제 이게 느껴지면은 그때 빨리 동물병원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직접 핸들어도 혹시 인형이 있거나 아니면은 강아지가 좀 얌전하다면 그막 어떤 분은 막 그냥 무조건 막 마사지를 막 하더라고요. 그 마사지가 좋은데 안 좋은 점이 그거는 아니 이게 애가 막 쓰러지니까 나 아는 분은 그냥 이런 걸 모르잖아요. 혈액순 안 되라고 막 했다고. 근데 이게 깨어나요. 그러면 진짜 다행인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호흡기 문제 같은 경우는 숨을 못 쉬고 있는데 마사지 해줘도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껌 생겨갖고 그럴 때 거꾸로 들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껌을 새겨갖고 으렉하더라고 애기 때. 그거에 걸려갖고 숨을 못 쉬어요. 거꾸로 들어가지고 막 흔들었더니 껌이 나오더라고요. 이만하게. 그럼 뭐 순간적인 기제를 잘 발휘해주는 왜냐면 애기도 여기서 본 거 있어. 애기도 막 하면 이렇게 배하잖아요. 조그마니까 거꾸로 막 들어가고 막 흔들었더니 껌이 개껌이 이만한 게 그냥 툭 튀어나오더니 그러더니 기침하더라고. 사는 거죠. 훌륭하시네요. 급하면 뭐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많은 질병을 커버할 수 있는 치료법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혹시 생명률을 되게 많이 높일 수 있다고 해서 옛날에 나이팅게일이 처음에 이거를 시도를 했는데 이 사망률이 처음에 이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10년 동안 그 영국에서 했는데 사람에서 40%였던 게 10%로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초기 조치 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간단하지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당황하고 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무게감도 있고. 저는 새도 싶어요. 그래서 새도요? 우리 카페 새도 망가했는데 천둥바람이 심하니까 갑자기 가더라고. 딱 우리 시장이 멎어가지고 저희 사장님 알지. 맞아요. 특히 그 셔틀랜드 십도 같으면 소리에 되게 민감해서 그냥 천둥 소리 들으면 심장 발작이 더 좋아요. 소심하고 무서워. 애들이 부들부들 떨다가 그게 올 수 있어요. 네,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둘이 다르요. 소리에 너무 민감하고 그 다음부터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져서 숨을 막 1시간씩 주시면 그래서 나는 그럴 때는 이렇게 무서워하는 애들이 귀마개 내줘요. 오래가 안 돼요. 오래가 안 돼요. 제발 안 잡고 쳐서 그거는 이제 안아줘도 그래 막 주위에 막 숨을 탁탁 죽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일 비슷하게도 있는데 습관화라고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뭘 무시해도 되고 뭐를 해야 되는지 하는데 천둥 소리 같은 거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가 있으면 그걸 집에서 계속 틀어주면서 익숙하게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못어요. 그러니까 집에 나가실 때나 볼 때 항상 라디오 틀어놓고 그냥 들은다고 그러네. 저희들 기타 소리 들어서 그 걔가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집인가? 거기서 제일 조용한 걸 아나. 자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PPT는 여기서 마치고요. 간디가 100년 전에 이걸 했어요. 한나를 위대한 도덕성과 동물들을 다루는 표도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선진국에 비하면 동물에 대한 태도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받겠습니다. 한것 같아요. 네. 저희 강아지 치아인데 네. 걔도 약간 코가 좀 짧아서 이제 리버스 신진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 되게 자주 해요. 혹시 그거 하다가도 호흡이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네, 가능성은 지금 몇 살이에요? 세상에 추정이요. 그 보통 그게 8살 이후에 많이 오거든요. 그 나중에 혹시 이 증상이 좀 심해지면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여기 우리 입천장 말랑말랑한 데가 있어요. 걔네가 좀 길거든요. 이걸 잘라주면 수술해주면 좋아요. 아마 간단한 수술이라서 그렇게 비용은 안 나올 거예요. 저요. 네. 저희 집 개가 네. 자꾸 짖어요. 사람만 보면 양아치 같이. 그래요? 혹시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도 옆에 있는 개한테 시비를 자꾸 털거든요.
하거든요. 네네.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아기를 고칠 수 있을까요? 일단 유기견인가요? 아, 걔는 아니에요. 유기견 아니고 몇 살쯤 됐어요? 2살이요. 종이 뭐예요? 푸들이요. 푸들이요? 네. 어렸을 때 강아지들 다른 강아지 많이 안 만났어요? 원래 첫째가 있고 걔가 둘째인데 네네. 둘째가 첫째를 계속 그렇게 막 물라 그러고 뭐야? 네, 계속 짖고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 봐도. 그게 처음에 자기네들끼리 걔들이 사회동물이라 서열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사람은 사람 감정이입해서 하지마 또 언니랑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하는데 네. 이걸 해주시면 안 되고요. 얘네들끼리 서열을 정하게 한 2주 정도 지켜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실해지면은 이제 얘네는 서열이 남는다고 불행한 게 아니고요. 네. 서열이 확실할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요.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한번 근데 첫째가 계속 마운팅을 하거든요. 맨날 지면서. 근데 그게 서열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봐가지고. 네네 맞아요. 그러면 걔가 지금 서열이 높은 건가요? 마운팅 하는 애가? 네 지금은 마운팅 하는 애도 있고요. 아, 그래요? 아, 둘째 애가 하는 이유는 그 서열을 뒤집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뒤집는데 주인이 계속 잘해주니까 더 이제 기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째는 좀 억울하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콩카 14살짜리 맞추는데요. 처음 왔는데 밤새 생기통이 더워서 물을 줘도 물 별로 안 마시고 계속 생기통이만. 그거는 아마 노후화행 때문에 그런데 답답해. 나이 많이 드는 개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냥 나이가 많아서. 네, 호흡도 이게 폐가 나중에는 좀 굳어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요. 기관도 보면은 조금씩 꾸불꾸불해지고요. 그러다가 또 아까처럼 이렇게 쓰러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에는 양로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강아지들 위주로 천식약을 얻는 게 있어요. 와. 그러면은 몇 살부터 좀 조심해야 돼요? 보통 개를. 개마다 다른데 한 보통 10살 넘어간 소형견은 12살 정도, 대형견은 한 10살 정도. 대형견이 수명이 좀 짧거든요. 네, 그건 그래요. 저희 애기가 네, 지금 7살인데요. 네네. 그 애가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다리를 살짝 떨뚝이다가 이제 제대로 걸어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 살이 쪄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데 종이 뭐예요? 말티즈. 말티즈요. 그 슬개골, 탈골 혹시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몸무게 몇 킬로예요? 7kg. 말티즈 씨가 엄청나다. 보통 2, 3kg 정도인데 그게 약간 믹스라서 원래 뼈대가 길다고 약간 하시더라고요. 커요. 네. 제가 말티즈가 여기 슬개골, 탈골이 제일 많이 되는데 그게 앉아있다 일어서거나 아니면 소파에서 뛰어낼 때 제일 많이 탈골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살 빼주셔야 되고요. 하루에 살을 몇 번 주세요? 2번. 몇 알 어느 정도 주시는지 아세요? 숟가락으로 한 3-4번 하고 네. 이렇게 재생긴 네. 고기, 닭고기 살인가? 네. 그 닭고기 간식 같은 거 잘라줘야지만 먹거든요. 그러면요 좀 마음 아프시겠지만 아침은 그대로 주시고요 닭고기랑 저녁을 양을 한 반 정도 좀 줄여주세요. 원래 성견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살 빼주시고 혹시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수의사한테 여기 한번 만져달라고 해요. 만져보면 몇 기 이런 게 나와요. 우리 강아지는 5살하고 6살 들어가는 게 건강검진은 몇 살 때 하는 게? 건강검진은 애들 왜냐면 7살 되면 네. 그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7살 때부터 의료원에 들어가는 거예요?医療원에서 하는 거죠. 그 건강검진 아니요, 거기서 안 하고요. 거기 숙박만에서 교대기 동물병원에서. 쪽에서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이 나타날 때 종이에 어떻게 되세요? 네. 한 9살 때부터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괜히 유직해서 병 만들까봐 그것도 겁나는 거예요. 왜 뭐 슬개골 2기, 뭐 3기 그런 걸 만약에 들으면 수술을 저희가 꼭 해야 되나? 예, 그것도 뭐 푸들이거든요, 같이. 일단 검사는 9살 이후에 하시면요. 그때부터 개 푸들은 이제 좀
눈도 약간 뒤꿈치 눈곱이 이게 아침에 보면 찐덕하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눈동자 흑구해지고 좀 네. 그렇다. 그때 9살부터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물론 너무 뻔한 데다가 개마다 다르고 또 어디서 입양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애들 이렇게 관리하고 아픈 적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제가 볼때 주인은 되게 건강해요. 아침에 눈곱이 이렇게 찐득하게 있대니까 덩어리가. 이제 그럴 나이가 가셨어요. 눈곱 없는 편이죠 요즘. 저희는 이렇게 흔들면 눈물이 나와요. 이렇게 걱정하는 과외. 세계구는 그거는 그 엑스레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1기나 2기 같은 경우에 나중에 혹시 3, 4기로 발전을 해서 더 커지면 수술비도 더 많이 들고 애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홈이 만약에 작은 이 홈에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슬개구이. 홈이 얕으면요, 그걸 살짝 파주는 걸 하면 금방 하고 걔도 고생을 안 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좋고요. 아니면 다른 원인, 뭐 인대가 갑자기 끊어졌다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확 갑자기 돌아갔다거나 해주는 경우는 수술을. 우리는 2살도 안 됐는데 수의사님이 아프지도 않는데 얘가 5이면 3이라는 거야. 다리가 슬개골이 약간 5점이면 3점이래요. 해야 된대요. 안 아픈 애인데. 근데 너무 멀쩡한 애인데 저희 지금까지도 수술을 했거든요. 저희 처음 데려왔을 때 1기였다가 1년 만에 3기가 됐어요. 한 번도 아프다고 표시를 한 적은 없어요. 저희 지금 슈터도 없고 의사가 하네. 근데 그 의사들이 설명해주기 인대가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점점 진행이 되면 될수록 돌아가서 다시 땡땡이 돌아오기는 힘들대요. 뭐 시간이 오겠지만요. 우리 동네 안 했는데 더 나빠졌어. 뭐 그래서 강아지마다 그분이 하는 소리, 이분이 하는 소리가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안 아프고 안 아플 때 왜 하냐는 거야. 아파서 하지. 그래서 2개 다 했는데 하나는 인대가 완전히 풀어졌고 하나는 그래서 걔는 부모 그거예요. 장기 그거 장애 장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80만 원 한데 그거 달고 다녀요. 이제는 수술 절대 시키지 말라고 지금 권하고 다녀요. 어차피 강아지는 그걸 안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 예방이 중요하지. 그거 해도 똑같이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게 재발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는데 재발하면 이제 다시 수술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강아지마다 그 상태에 따라서 많이 보통 7살이면 안 해준다고 안 하고 수술을 이제 마취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뭐 수술 안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계시고 진통제 먹이라고 7살 이후로 7살 이후에는 어차피 수술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진통제로 그냥 사람도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낫진 않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게만 유지하라고 그러던데 한번 빠지면은 계속 돌아가면서 나중에 좀 인대로 이렇게 점점 한번적으로 점점 벌어진다고 수술한다고 안 나. 그게 좀 병원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어차피 나중에 심해지면 후회야 돼서 최대한 늦게 두고 하라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중에 더 회복하기 힘들어지니까 빨리 하는 것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걔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오면은 피 고정 하는 게 아니고 피 고장하는 그런 거. 조금 파서 고정해주는 이제 자기 몸을 그래서 네. 나중에 그 피가 떼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원칙? 근데 상황에 따라 진짜 달라요. 되게 막 집 바닥이 미끄러우면요 나중에 어차피 벌어지거든요. 한국 아파트 바닥도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벌어질 확률이 커서 피는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 발바닥 털을 관리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등이랑 해나는 털이 기니까 바닥이 미끌미끌하잖아요. 네. 안 미끄러지고 털이 발바닥에 맞으면 잘 미끄러지는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해요. 한국이랑 일본에 슬개구리 털굴이 되게 많아요. 가정 환경이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 밑에가 꼭 상처네. 근데 또 달라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키우니까 진드기 병이 되게 많아요.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솔직히 우리가 아파. 우리가 무릎 아파. 꼬부작 소리 나는 앉았다 이럴 때 뻑뻑 소리 나는 진짜. 안녕 강아지들은 무조건 다 정상화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되게 논쟁이 많았던 건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수컷이 남편이 중성화를 안 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잘 있겠죠. 사회성이 없는 거야. 네, 사회성.
새끼를 만약에 갖고 싶으면은 유지를 하시되 아니면 파는 거를 추천하고 있어요. 새끼도 사실 가정 분양하면요 나중에 이쁜 애랑 이쁜 애랑 만나도 유전병 있는 애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 한국에서는 서로 너무 근친교배 가계도를 너무 많이 해서 요키 같은 혀 길게 나오는 애들이 좀 많다. 근데 원래 말티는 말티끼리 하지 않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이 처음 미국 말티랑 영국 말티랑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계도가 많이 떨어져서 유전적으로 되게 다양한 애들이 서로 만나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전부 막 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 막 좋은 거 수입해가지고 걔네들끼리 이쁜 애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가계도가 좀 겹치는 게 많아서 유전병이 좀 안 낫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강아지랑 기관지 합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오키인가요? 아니요, 기종입니다. 비숑이요? 네, 그 심은 안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요. 네네. 그거는 높다고 수술 이런 거 높다고 들은 것 같아요. 수술이 있는데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그 기관지 밖에다가 링을 채워서 고정을 해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하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고요. 사람도 그렇게 약간 아픈 사람이 있듯이 나중에 이렇게 쉴 때요 이렇게 이 정도 소리가 나면 그때는 좀 처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 수술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수술력보다는 평생 이렇게 케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심장난 오는 애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7살부터 죽을 때까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개 푸들인데요. 네. 침대에 저랑 같이 자요. 네. 그러면 자면은 저희 아이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 미친 듯이 일어나서 얘네를 너무 얌전한 애인데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엄마 주인을 너무 충성심에 지키려고 한다고 저는 책에는 그렇게 봤는데 네네. 정말 물어 뜯어 죽일 정도로 막 언니 막 물으려고 할 정도로 그런 현상은 다른 개는 없고 푸들한 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안 돼. 무자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서열 애기랑 서열을 잘못 정하는 예예요. 가정교육 잘못 듣는 거예요. 자기가 더 서열을 가정교육이 동의하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교육이 안 된 거예요. 엄마가 다행이야. 자기가 더 서열이 언니보다 더 높은 거예요. 자기가 엄마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물어 뜯어서 신랑이 그러니까 뭐죠? 엄마 다음은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가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안 되겠네요. 아니 지금도 하시면 돼요. 지금도요?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디선가 동물농장 같은 데서 봤는데 집에 들어가면 걔부터 아는 척하지 말래요. 아빠 그 순서대로 다 아는 척하고 얘가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그 서열 순서대로 아는 척하고 애정 표현 다 한 뒤에 얘한테 하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드리고 엄마가 싶은 웃기고 얘기를 있지 하셨어요. 못하는 거야 자기가. 이게 외국은 자꾸 외국이랑 비교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사람 딱 들어오면요 걔는 오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절대 아는 척 안 하고요. 어떻게 그래요? 가족한테 다 하고 나중에 소파에 앉아서 걔가 오면 그때 잘한다 하고 우리 개그도 안 해. 우리는 이제 오면 푸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가족 보면서 막